수치에서 제10강 첫 번째 시간에는 DC 모터의 그 모델링을 해서 모델링에서 그 입력 전압이 주어졌을 때 각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보면은 예제 4.4가 있습니다. 예제 4.4에서는 요 직류 전동기의 블록 선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직류 직류 모터의 블록 선도 이렇게 나타내면은 요 블록 선도에 입력되는 요 입력 전압 이것은 5V를 이렇게 인가를 하겠습니다. 5V를 인가를 해주고 여기에 그 저항 값은 5옴. 그 다음에 그 저항에서 전류로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전류에서 이렇게 토크로 바꾸는 요 토크 계수 요거는 0.5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토크가 바뀌면은 외부에서 힘에서는 외력이 있을 거고 그 차에 의해서 이렇게 축이 이제 회전을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실제 회전을 하는 토크가 되겠는데 요거에서 요 관성 모멘트가 있어 가지고 요 관성 모멘트에서 각 가속도로 바뀌겠습니다. 이것을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0.101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속도가 나타나면은 이 각속도는 요 역지전적 상수, 이제 0.68이 되겠습니다. 역지전적 상수에서 이렇게 다시 그 전압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입력 전압을 주고 외란이 없을 때 그 각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입력 전압을 주고 여기 요 외란을 0.2로 이렇게 줬을 때 그때 이제 각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우리 최종치 정리를 써서 이렇게 최종값을 한번 구해보고 이것을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또 응답 특성까지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블록 선도에서 이제 등가 변환법, 블록 선도의 등가 변환법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여기는 현재 그 DC 모터를 모델링해서 작성한 그 블록 선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데 그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합산점이 중간에 있으므로 이것을 합산점을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합산점을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R과 요 KT, 요거의 역수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요 신호는 이렇게 흘러올 때 서로 이렇게 약분이 돼서 실제 여기에 인가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점을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요 외란이 여기 이동됐습니다. 그 앞에 여기 있는 요 전달 함수의 역수가 이렇게 가해졌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는 요 세 개의 블록이 서로 직렬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 결합은 서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한 상태에서 이를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을 G라 이렇게 두고 요 부분을 H 이렇게 두게 되면은 요 피드백이 마이너스로 피드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면은 분모는 이렇게 1 더하기를 해줍니다. 1 더하기 해주고 GH분의 G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G는 이 부분이 전체가 G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도 넣어주고 이쪽에도 넣어주겠습니다. H는 보면 여기는 H는 K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V를 H에 대입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식은 피드백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 등가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가 변환을 하고 나면은 각속도 W는 여기에 등가 변환이 된 이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은 요 전압과 요 외란에서 걸리는 요 입력 이렇게 두 가지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
결합 법칙과 직렬 결합 법칙을 써서 이렇게 등가 변환한 이 식, 이 식을 사용해서 이제 최종치 정리를 사용해서 그 최종치 정리로 그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치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요 외란이 없을 때, 자, 요때 요 최종치 정리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최종값은 시간이 무한대일 때 이때가 최종인데 이때는 그 S 자리에 0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치 정리식을 가져오고 5V는 이렇게 S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5V 자리에 S분의 5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약분이 되고 약분된 상태에서 요 S 자리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요 부분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자, 여기에 KT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이렇게 KV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KV분의 5인데 KV 자리에 0.68 0.68을 집어넣어서 나누면은 요 최종 값은 7.35 라디안 파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은 5V를 넣어주고 자, 여기에 0 외란이 없을 때 이때 블록 선도는 똑같이 그 모델링한 그대로 지금 블록 선도를 만들었습니다. 0.7 되어 있지만 실제는 요거는 0.68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7.35 라디안 파세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상당히 보면은 응답이 이렇게 상당히 느린 형태의 응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5V를 줬을 때 나타내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란이 작용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란이 지금 0.2 이렇게 외란이 돌았습니다. 자, 외란이고 입력은 5V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시 최종치 정리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은 최종치 정리식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치 정리식을 가져와서 자, 여기에 S분의 5 S분의 0.2 요거는 외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요 S는 전부 다 공통으로 묶어지니까는 이렇게 약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자, 요 S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은 요 부분도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은 요 KT 약분이 되고 자, 남는 것은 자, 요 부분만 남습니다. KV는 0.68 자, 여기에 R 자리에는 5옴을 집어넣고 KT는 0.5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4.41 라디안 파세크. 자, 그래서 외란이 0.2 작용할 때는 5V가 인가되었을 때 그때 4.41 라디안 파세크가 되겠습니다. 외란이 없을 때는 여기 이제 7.35 라디안 파세크가 있는데 외란이 0.5 작용하니까는 이렇게 값이 뚝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번에는 5V를 인가하고 외란 0.1을 넣어서 해보니까는 이렇게 4.41 라디안 파세크. 이게 상당히 응답이 느린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것을 실현하려 그러면은 C언어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C언어에서는 여기 그 적분은 후퇴 차분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요 샘플링 시간은 0.01세크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블록 선도를 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작성 순서는 요 화살표 흐름대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그 헤더 파일을 이렇게 먼저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헤더 파일을 불러오고, 자, 요거는 이제 각속도, 요건 이제 전류, 요 전류 값하고 요 각속도의 값을 이렇게 배열로 끊어서 그 데이터를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값을 가지고
저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EI는 입력 전압 5V고 요 RI는 저항입니다. 5옴. 요 KT는 0.5, JJ는 관성 모멘트 0.101, KV는 0.68. 자, 이렇게 지금 변수를 그 플로트 함수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 데이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이브 함수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세이브 함수 이렇게 파일을 열고 입력해 주고, 자, 파일 이름 이렇게 물어보면은 파일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동으로 확장자가 .dat가 붙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그 데이터 파일 뒤에 .dat가 있으므로 나중에 여러분이 요 값을 요 데이터를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불러들여서 엑셀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서 요 오픈해서 요 W 하게 되면은 라이트 이제 입력을 데이터를 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폼문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씁니다. 아까 배열 끊어온 걸 이렇게 불러와서 하나하나 0.01 곱해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칼럼이 3개가 있는데 맨 앞에는 여기는 시간, 그 다음에는 전류, 그 다음에는 각속도, 이렇게 3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는 이 시간과 전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시간하고 이 각속도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입력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이렇게 요거는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변경시킬 때 그때 이렇게 요 파라미터 요 인풋 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메인에서 이제 요 블록 선도를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해주고, 요 파라 인풋 요 부분은 파라미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쓰지만은 파라미터 변경하지 않을 때는 요 부분은 요 함수를 사용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화일문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0에서 999까지 되겠습니다. 1000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요 변수를 EE로 뒀는데 여기는 EI에서 요걸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빼주는 거는 요 각속도를 지금 W 되어 있습니다. WW는 KV에서 곱해서 그 값을 EI와 빼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전류 II는 자, 이렇게 저항하고 요 뺀 값을 저항으로 뺀 값을 이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요 토크 TT는 요 전류에서 KT를 곱해주는 것이고, 자, 여기에 TJ, 요 TJ는 또 이렇게 지금 관성 모멘트, 요 TJ는 실제는 요 J분의 1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S분의 1이 있고,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TJ로 둔 겁니다. 여기를 TJ,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로 지금 나눠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 적분, 요 뒤에 있는 남아있는 요 적분, 요 항이 되겠습니다. 적분하고 나면은 여기는 각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모델링에서 요 블록 선도를 그린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선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블록 선도를 작성했으면은 요 화살표의 순서대로 흐름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요 WW는 자, 여기에 W의 배열에 떨어지고 전류는 커런트에 떨어뜨려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은 요 세이브 함수로 해서 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명을 입력하게 되면은 확장자는 .dat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 작성해서 계산한 상태에서 이제 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엑셀을 사용해서 요 DC 모터의 각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각속도. 자, 요 좌측에 있는 것은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요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로 이렇게 블록 선도를 만들어서 작성한 요 시뮬레이션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거의 뭐 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란이 없을 때, 똑같이 외란이 없을 때 보면은 최종에 도착하는 것은 7.35 라디안 파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외란이 있을 경우, 자, 요 외란이 지금 0.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아까는 요 7.35 라디안 파세크인데, 자, 이만큼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뚝 떨어진 거, 여기서는 4.41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외란 0.2에 대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똑같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